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간공학 기사 실기 2021년 3회차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조종장치가 나와 있고 표시장치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A가 B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밑에 있는 조종장치를 A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표시장치의 이동거리가 이만큼 됐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조종장치의 이동거리는 작은데 표시장치의 이동거리가 크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조종장치를 이만큼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표시장치는 요만큼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조종장치의 이동거리는 크다라는 얘기가 될 것이고 표시장치 이동거리는 작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시게 되면 A와 B 중에서 CRB는 어느 것이 더 작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CRB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C라는 거는 컨트롤이잖아. 그죠? 컨트롤, 조정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종장치 이동 거리가 되는 것이고, 나누기 표시장치 이동 거리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것이 더 작은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작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요게 작아지려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은 크고 이게 작을 때 우리가 CRB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표시장치의 이동거리는 많고 조종장치의 이동거리는 작은 경우에 A와 B로 봤을 때 어디에? A가 되겠네. A. 알겠죠? A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A, B 중에서 민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민감도가 더 큰가 이렇게 돼 있죠. 민감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아주 민감하다는 얘기지. 조금만 움직여도 표시장치가 많이 움직일 때 이때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민감도라는 거는 CRB가 작을 때 민감도가 높다. 즉 뭐냐면 조종장치를 조금 움직였는데 표시장치가 많이 움직일 때 이때 우리가 민감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CRB가 작은 경우니까 이것도 A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A와 B 중에서 조종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조종시간은 어느 것이 더 오래 걸리는가? 우리가 이동시간이 있고 이동시간이 있고 조종시간이 있습니다. 조종시간. 이렇게 보면 이동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화면에서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마우스 포인트를 우리가 마우스를 조작을 해서 여기에 있는 요 목표물에 일치시킵니다. 요걸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민감하다 그러면 마우스를 조금 움직여도 이게 빨리 가겠죠. 많이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민감한 경우에는 이동시간은 작게 걸립니다. 작게. 근데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갔을 때 요걸 클릭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조금만 더 가면 이쪽으로 가고 조금만 더 가면 이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종시간이 오래 걸린다. 민감할수록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조종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는 민감할 때 언제? A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CRB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다. 그죠? 두 번째 문제는 생체 신호를 이용한 스트레스 측정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죠? 6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6가지. 우선 스트레스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죠? 왜? 기간은 얼마 안 남았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은 해야 되겠고, 알겠죠? 또 회사에 갔더니 업무는 많고 지금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트레스이라면 스트레스 뭐 내 안에 우리가 근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죠? 내 안에 있는 뭐 뇌라고 생각해도 좋고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근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내전도가 있고 안전도가 있고 그리고 건전도가 있고 심전도
네 가지는 여러분들 외울 수 있겠죠? 뭐 스트레스라면 내 안에 있는 근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 외에 뭐가 있냐면 전멸융합 주파수가 있고 그리고 전기 피부 반응 GSR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스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타이틀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EG, EOG 이런 것들은 요 문제에서는 적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일단 조금 다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곰스 모델이란 무엇이고 또 네 가지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곰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곰스 모델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배우며 사용하는지에 대해 예측을 합니다. 이걸 예측을 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곰스 모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곰스라는 거는 GOMS 요거는 약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네 가지라는 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우선은 골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오퍼레이션 뭐 행위라고 그렇게 돼 있다. 그죠? 행위. 그리고 이제 메소드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렉션 룰이라는 거는 선택 규칙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목표, 행위, 그리고 방법, 그리고 선택 규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오아스 평가 항목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오아스 같은 경우에는 팔, 그리고 허리, 다리, 하중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 보면 반에서의 동작 경제 원칙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동작 경제 원칙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이 있고 그리고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이 있고 그리고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는 문제죠. 여러분들은 아직 실기시험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씩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요거는 이제 말이 길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죠? 뭐 외워야 되는 거니까 조금 한 5가지 정도씩 각각을 조금 외우고 계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1에서 4에 해당하는 반응 대항과 5번 D값이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요거는 뭐냐 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소음을 나타냅니다. 여기 됐듯이 요거는 소음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소음의 중심값을 얘기하는 거죠. 소음 분포의 중심값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 값이 있죠. 요거는 이제 신호를 나타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호 알죠? 신호 분포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반응 대안이 있다. 그죠? 반응 대안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요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요게 신호고 요게 소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한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서 5번이라는 거는 뭐냐면 소음 분포 평균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알죠? 그러면 여기서 신호 분포의 평균이 이렇게 있는데 소음 분포하고 신호 분포하고 요 사이 요걸 우리가 5번 D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다. 그죠? 요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걸 우리가 신호 분포의 평균, 소음 분포의 평균 요 사이를 우리가 민감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 부분이 1번이고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그리고 4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소음이죠. 소음. 알죠? 소음인데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음을 소음으로 판정을 내린 경우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잘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콜렉터 리젝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에 보면 신호죠. 신호.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번이 여기잖아. 그죠? 여긴데 노란색인데 이걸 우리가 반응 대안이 여기다 보니까 소음이다.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소음이다라고 판정을 했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소음으로 판정했는, 요거는 잘못했는 거죠. 그죠? 신호가 왔는데 소음이라고 했으니까 미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소음이죠. 소음. 소음인데 반응 기준이 여기 있다 보니까 신호다라고 판단을 했는, 요걸 얘기를 한다. 그죠? 요거는 신호를 우리가 3번 같은 경우에는 소음을 신호로 판정을 했는, 잘못했는 거죠. 그래서 폴스 알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있는 요거는 뭐냐면 신호를 신호라고 판단했는 영역이 된다. 그죠? 그래서 신호를 신호로 판정했는 요걸 히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이 나왔을 때 각각의 영역이 뭘 나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7번 문제는 시거리가 71cm일 때 단위 눈금이 1.3mm라면 시거리가 100cm가 되면 단위 눈금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요거는 비율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71cm일 때 얼마라 그랬습니까? 1.3이라 그랬잖아. 그죠? 1.3 이꼬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cm일 때 얼마냐? 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에 것, 밖에 것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3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꼬르 71 곱하기 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X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1.3 곱하기 100 나누기 71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83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얼마? 단위는 미리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8번은 다음의 그림에서 A와 B의 고장률이 나와 있죠. 고장률. 그러면 여기서 밑에 주어져 있는 이 값들은 뭘 나타낸다? 고장 확률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고장률이 다음과 같을 때 T의 뭐? 고장률을 주고 신뢰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알죠? 신뢰도입니다. 그러면 요 그림이 나타내는 게 뭐냐면 요 그림 자체는 우리가 요걸 FT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FT도. 요거는 뭐냐면 탑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T. 탑 사상이 고장날 확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FT도잖아. 그죠? 그래서 고장날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묻고 있는 거는 뭐? 신뢰도를 묻고 있다라는 것.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FT도 같은 경우에는 엔드 게이트가 있고 엔드 게이트 그리고 오아 게이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알죠?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엔드 게이트가 있습니다. 엔드 게이트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반달처럼 생겼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기본 사상을 A, B, C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오아 게이트가 있죠. 오아 게이트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초성달처럼 이렇게 생겼죠. 알죠?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고 C, 뭐 A, B, C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탑 사상이 요거는 뭐냐면 FT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고장 확률이에요. 고장 확률. 이해됐죠? 기본적으로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FT도 요걸 나타내는 거는 고장 확률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 사상이라는 거는 각각이 고장 날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엔드 게이트라는 거는 요거는 엔드 게이트입니다. 엔드 게이트인데 엔드 게이트는 A가 고장이 나고 그리고 엔드잖아. 그죠? 엔드 게이트. 그리고 B가 고장이 나고 그리고 C가 고장이 나야만 고장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T, 탑 사상이 고장날 확률이라는 거는 엔드 게이트는 다 곱해주면 돼요. 이 탑 사상은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탑이 고장날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요거는 오아 게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죠? 오아 게이트. 오아 게이트에서는 뭐냐면 탑 사상이 고장날 확률이라고 그랬죠? 탑 사상이 고장난다라는 거는 A가 고장이 나거나 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B가 고장이 나거나
또는 C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장이 난다 이거죠. 알겠죠? 이거는 뭐냐면 A가 고장이 나도 고장, B가 고장이 나도 고장, C가 고장이 나도 고장, A, B, C가 모두 고장이 나도 고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각각을 구해서 다 더해주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전체 확률은 항상 1이지 그죠? 1에서 모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고장이 안 나니까 모두가 살아있는 경우를 빼줘버리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계산하기에 더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아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1에서 다 살아있을 확률을 빼줍니다. 다 살아있다라는 거는 A도 살아있고 B도 살아있고 C도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A가 살아있을 확률이라는 거는 요거는 고장날 확률이니까 1-A가 되겠지. 그러면 A가 살아있을 확률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B도 살아있어야 되겠죠? 1-B. B라는 거는 고장 확률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확률은 1-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C. C가 살아있을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 전체에서 100%에서 다 살아있을 확률을 빼주게 되면 우리가 탑사상이 고장날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여기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FT도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계산을 위로 올라가면서 합니다. 올라가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은 요거는 AND 게이트니까 요게 AND 게이트잖아. 그죠? 그러면 B가 발생될 확률이라는 거는 AND 게이트니까 어떻게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B가 발생될 확률이라는 거는 고장날 확률은 여기서 0.15 곱하기 0.2 이렇게 하면 B가 고장날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0.03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A가 고장날 확률이라는 거는 오아 게이트죠. 오아 게이트. 오아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1에서 다 살아있을 확률을 빼주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A가 고장날 확률이라는 거는 1에서 어떻게? 1에서 A가 살아있는 것. 요거 보면 1-0.1이겠죠. 그리고 B도 살아있는 1-요건 고장 확률이니까 살아있을 확률을 구해주는 겁니다. 1-0.1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0.235 이렇게 나올 겁니다. 0.235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탑 사상이라는 거는 AND 게이트로 연결이 돼 있죠. AND 게이트니까 이거하고 AND 게이트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AND 게이트니까 두 개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탑 사상이 발생될 확률이라는 거는 곱해주면 되니까 0.235 곱하기 얼마냐 하면 0.03이 되겠죠. 0.03 요렇게 해주게 되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0.00705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러면 답을 요걸 적어 놓으면 무조건 틀리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FT도라 그랬잖아. FT도라는 거는 탑이 고장날 확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죠? 근데 여기서 요거는 고장날 확률이고 여기서 묻고 있는 거는 신뢰도를 묻고 있죠. 신뢰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살아있을 확률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확률. 그러면 신뢰도라는 거는 어떻게? 전체에서 1에서 죽을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1에서 0.00705를 빼주면 우리가 신뢰도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면 0.99 얼마냐면 295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